누구예요? 주주가 되겠죠. 주인은 대리인한테 당신이 내 돈을 가지고 건전하게 기업을 경영해가지고 내 돈을 갚아줄 것이다 라는 게 주인의 이해인데, 근데 이 대리인은 뭐예요?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이 손해를 보고 그 이상 손해 안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. 아니,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가치의 극대화, 그 중에서도 뭐냐면 기업의 시장 가치의 극대화를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예. 뭐냐면 시장 가치 극대화를 하면 주가는 실시간으로 시장 결정되니까 주주부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. 그 다음에 주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면 의사결정 기준도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한 거죠. 그죠? 근데 이제 사실 이슈는 있죠. 지금 여기 제가 이 화살표 해가지고 적는 건 제 코멘트인데 주식시장이 이 보는 게 아주 장기로 보는 것 같아요. 아니면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. 투자자들이 이 장기로 투자를 해요. 아니면 단기로 투자해요. 주로. 이런 거죠. 예. 아니,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또 주식시장보다 더 나은 대안은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뭐 그럴듯한 것 같다. 이런 이야기. 이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. 주주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의사결정이 사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런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주부만 극대화하지 못하도록 뭔가 정부가 좀 감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. 예. 가령 상품 시장의 소비자들이 기업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면 용납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실천한다든가 이런 것도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규제하는 건 아니고 소비자가 감시하고 규제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. 예. 그 마지막 세 번째 찍은 뭐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 주주부의 극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기업이, 특히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행이 망해서 신용 경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구제 금융을 했으니까 이게 시장 실패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부 실패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. 네.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하면 그 정부 아니냐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1980년대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죠, 그죠?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장에다 모든 걸 맡겨놓으면 잘 작동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,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이 너무너무 사익을 추구하게 된 거죠. 근데 사실은 은행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. 신용 경제 사회를 지탱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고, 그런 이유 때문에 은행이 부도가 나려고 하니까 정부가 지금 구제 금융을 해준 거고,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뭔가 그 감시를 하고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시장에다 모든 걸 맡겨두는 그런 면이 있었고, 그러니까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정부 실패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,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강화되고, 그다음에 은행의 규제가 훨씬 더 심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.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 코멘트 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 중에 어느 게 더 심각할까? 그죠? 예. 그러면 사실은 그냥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교하면 돼요. 정부, 시장 실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뭐예요? 공산주의. 그죠? 예. 그 다음에, 정부가 뭔가 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걸 담당하는 게 순수 자본주의. 근데 지금 현재 순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? 있어요, 없어요? 없습니다. 없지, 이제. 오케이. 지금 순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? 없습니다. 지금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있어요.
어느 나라? 북한, 중국. 중국. 그 다음에 뭐예요? 러시아. 근데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통 무슨 표현을 더 많이 써요?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실제 시장 경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뭐 어떤 거예요? 상당히 자본주의화돼 있는 공산주의인 거죠. 그죠? 예. 방금 변수 씨가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게 북한 있지 않냐라고 지금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. 네. 그죠?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뭐예요? 왕국이에요. 맞잖아요. 공산주의 국가에서 할아버지가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과 손자가 왕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나요? 공산주의 국가에. 많이 없습니다. 레닌 다음에 누구예요? 소련에 레닌 다음에 누구예요? 스탈린, 고르초프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그죠? 그게 부모 자식이에요. 그러니까 북한은 저 공산주의 국가, 순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. 그냥 왕국이에요, 왕국. 네. 하여튼 제 주장은 이런 겁니다.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중에 어느 게 더 심각하냐면 정부 실패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장한테 맡기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. 단지 지금 현재 순수 자본주의는 없잖아요. 그 말이 뭐냐면 완벽하게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문제가 심각하다. 그거는 이미 1920년대에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다.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게 뭐예요? 수정 자본주의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니까 일부는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정부 관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남아 있는 거죠. 뭐 이를테면 뭐예요? 민주당은 그래도 좀 시장에다 주로 맡기지만 정부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거. 공화당은 뭐예요? 아, 정부의 힘을 좀 더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런 게 되겠죠. 근데 뭐 지금 트럼프가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. 그죠? 예. 그다음에 카멜라 해리스가 저 뭡니까? 뭐 시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. 그죠? 이 저 기업의 목표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특이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양반입니다. 밀턴 프리드만 교수고요. 1976년에 노벨상 받으셨고 통화주의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의 학파가 그 고전학파, 지금은 뭐 신고전학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한쪽이 뭐냐면 케인지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말하자면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고전학파, 신고전학파의 이 대빵인 양반입니다. 근데 이 양반은 주장하고 있는 게 주주자본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뭐 어떤 거냐면, 주주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자본주의, 자유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가 아니겠냐라는 거고, 경영자는 주주에서 선임되고,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거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목표는 주주부의 극대화. 아까 제가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고 이야기했는데, 이 양반은 주주부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요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하면서 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게 이 양반의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게 비효율적이다. 왜냐하면 경영자는 경영 전문가니까 주주가 선임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업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야. 그죠? 근데 사회적 책임은 뭐 어떤 거예요? 기업 경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. 뭐 어떤 거예요? 기업 경영에서 나온 과실을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. 그런 사회 설계자는 누구냐 하면 정부 아니냐.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냐? 이익을 남겨가지고
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 풍부한 세금을 가지고 뭔가 이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될 것을 배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. 정부는 그걸 잘하니 그거에 분업 전문화하고 기업 경영자는 이 기업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구니까 이익 많이 남구는 걸 해야지. 소비자한테 뭔가 돈을 돌려주겠다. 아니면 뭐 사회가 기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비유예요. 어떤 것 같아요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뭐 이해관계자 부의 극대화 되고 주주 부의 극대화 되니까 기업 가치 극대화 기업의 목표인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요 챕터의 결론입니다. 자, 오케이. 지금 몇 시예요? 52분입니다. 52분이에요. 한 8분 쉬고요. 1시에 다시 시작할까요? 네, 1시에 다시. 자, 4절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. 자, 첫 번째 찍은 뭐죠? 음, 분업의 원리. 그지?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경영도 잘할 리가 없으니 그러니 어, 경영에 특화된 전문 경영자가 좀 더 효율적인 경영하니까 서로 분업하는 게 좋지 않냐. 경영자는 또 돈이 없을 거니까. 그게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예. 훌륭한 왕의 자손들이 영원히 훌륭할까 하는 질문이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를 이어가지고 경영을 하는 게 별로 소유 대주주가 경영하는 게 별로 좋은 가치가 않다. 이거죠. 뭐 이병철 회장은 그 창업자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삼성그룹을 만든 것 같고, 그죠? 예. 뭐 이건희 회장도 그 어릴 때부터 금수저는 아니었잖아. 그죠? 자기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막 고생하는 모습들을 봤을 거니까. 그러니까 뭐,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한 사람이니까 뭐 경영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. 이런 거죠. 근데 이재용은, 어,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아니었냐 이거지. 과연 이재용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그 사심 없이 이재용의 친구였을까라는 거지. 아니지 않을까? 예. 잘 대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? 나중에 네가 내한테 뭐 떡고물에 좀 던져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첨하는 사람들 주변에 그 왕의 자손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. 그죠?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경영력이 없을 것 같고 경영력이 없는 대주주의 일가가 경영을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다. 뭐 이런 거죠. 예.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 뭡니까? 헨리 포드의 손자는 경영에 참여를 안 했죠. 이사회 의장은 했거든요. 이사회 의장은 하는데 그렇지만 CEO는 안 했다고. 그죠? 뭐 디즈니의 자손들도 여전히 뭐냐면 디즈니라는 이 회사에 뭔가 지배주주로서 뭔가 이 감시는 하고 있죠. 그런데 그렇지만 경영에는 참여 안 하죠. 전문 경영자가